가난해지는 성향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부자라고 하고 있는지 가난하게 되고 있는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50살이 되면 적어도 얼마나 있어야 되겠다. 대강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10억이 있어야 되나? 20억이 있어야 되나? 30억이 있어야 되나? 그럼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근데 가난한 사람도 보면 되게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아요. 게으르고, 네. 또 즉흥적으로 소비하고, 네. 그 다음에 부자를 경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항상 남을 원망해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네.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그런 돈을 벌어봤다든가 그런 뭐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 투자를 일찍 한 사람들. 그리고 결정적인 거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 네.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막 자만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네네. 또 이렇게 막 돈이 많은 척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조단위의 부자예요. 근데 청바지 입고 그냥 지하철 타고 전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갖고는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 수가 없는데 네네.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은 쓸데없이 돈을 막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니고 또 돈이 많다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업신여기지도 않고 굉장히 프렌들리해요. 이 사람은 진짜 조단위의 부자잖아요. 선임까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막 대학에도 힘들고 성격도 이상할 것 같고 그죠? 왜냐면 그런 판타지가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엘리베이터에서 말 잘못하면 해고한다면서요. 스티브 잡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예, 대부분의 이제 부자들은 너그러워요. 너그럽고 그냥 유머가 많고 그래서 난 제일 그 부자들의 그런 마인드 그게 참 그랬다는 게 부자 돈이 많은 거와 적은 거와 그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내가 돈이 적어졌다 그래서 지금 행동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졌다 그래서 변하는 게 없고 그렇게 별로 그거를 못 느끼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돈의 목적이 아니고 하는 거 잘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진 거. 그게 저는 좀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다 그렇게 많이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그런 느낌이 들었고 대강 저 사람은 저래서 가난하구나 이런 건 알 수가 있죠. 1000억대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채널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 중에 100억대 부자들은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보면 그런 거가 가능한가요? 이랬더니까 만약에 그런 선상 파티를 즐기고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슈퍼카를 끌고 다니고 그런 게 가능하려면 100억으로도 모자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100억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보여주면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약간 다른 앵글인데 100억이 있건 1000억이 있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쇼오프 하고 싶지가 않죠. 의미가 없어 별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내 돈으로 어렵게 번 사람들 그런 거 안 해요. 대부분 부모가 남겨줬던가 자기가 어렵게 벌어서 그렇게 부자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별로 안 하죠. 그런 라이프 스타일 에는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것도 있잖아요. 커피도 먹지 마라. 혹시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홍보실 오셨던 그 직원분한테도 커피 안 드시냐 그랬더니까 먹긴 먹는다고. 아니 그 커피를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거는 그만큼 절실해야 된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하루에 커피 2잔 마시면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그러면 30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10%잖아요. 10%를 커피 사 먹는 데 쓴다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피를 30만 원
쓸 정도면 다른 거는 더 많이 쓸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과소비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투자할 돈이 없죠. 네. 그러니까 부자 될 수 있는 찬스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상식적으로 커피에 회사에서 주지 않냐. 회사에서 주는 거 먹으면 되지. 그거를 굳이 그런 이제 네. 그런 데 가서 막 맞아.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난해지는 성향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부자로 가고 있는지 가난하게 되고 있는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50살이 되면 적어도 얼마나 있어야 되겠다. 대강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10억이 있어야 되나? 20억이 있어야 되나? 30억이 있어야 되나? 그럼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기차를 탔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럼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또 올해보다 내년 초가 더 내 재산이 늘어났어야 되는 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방향성이 없는 사람은 그게 겁이 나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 내가 다 알잖아요. 알죠.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내 재산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건 내가 라이프로 바꾸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로 후회하거든요. 내가 60이 됐을 때. 그때 내가 그걸 왜 안 했을까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내가 매일매일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굳어지게 되고 결국 가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도 보면 되게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아요. 게으르고, 네. 또 즉흥적으로 소비하고, 네. 그 다음에 부자를 경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항상 남을 원망해요. 남을 원망한다. 네. 왜 그런 성향을 보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한 건 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회사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흑수저인데 이 흑수저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그러니까 항상 분노를 하게 되죠. 그 사회에 분노를 하게 되고. 근데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거는 절대로 공평한 사회가 아니에요. 네. 자기가 극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부자가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가 부자 아니잖아. 네. 그렇게 그죠. 해서 속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거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부자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안 그래요. 내 주위에 있는 부자들 보면 네. 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너 억울하지. 사회가 엉망이잖아. 헬조선이잖아. 그게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나도 그 부자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요. 30대로 막 접어들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대 후반에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내가 이제 30살이라 그러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판타지들이 있잖아요. 저는 30살 되면 그냥 제가 이런 스포츠까지는 아니더라도 외제차에 이제 차가운 도시 남자 약간 그런 게 돼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럼 아니, 거의 다 그런 거 갖고 있을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취업만 하면 바로 그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네.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30살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게 취업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대학교까지 나오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토익이든 뭐든 뭐 스펙 다 해가지고 해서 28에 취업해가지고 30살에 이제 딱 주임을 처음 딱 달고 보면 와 이게 녹록치 않네. 앞으로 지금까지를 봤을 때 미래에도 내가 부자 되긴 글렀다. 그러니까 저는 유태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강연에도. 유태인은 왜 부자가 됐을까? 유태인은 왜 부자가 됐을까요? 몇 가지 굉장히 다른 우리 한국의 다르죠. 유태인은 무조건 일찍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30대 슈퍼카는 아니더라도 저도 차가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5살에 그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15년 후에 내가 어떤 라이프가 될 거다.
그러면 구체적인 생각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아, 그죠.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공부해라. 맞아요. 그러니까 금융 문맹이지. 아, 그게 문제다. 문맹이었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0살에 적어도 이 정도의 라이프를 그렸다 그러면 15살부터 내가 15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를 그리게 되면 대강이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 그거 하는데 얼마 드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자동차 가격이 얼마라는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15살인데 15년 후에 내가 그 돈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월급이 얼마큼 있어야 될까? 그럼 내가 원하는 직업이 정말 그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일까? 놀랍게도 생각 안 해보죠. 안 하죠. 그러니까 나는 취직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공기업. 그러니까 취직 대바에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아니지. 그 다음에 설날에나 좀 약간 생색내지 뭐. 그것도 또 그 취직이 됐을 경우에. 네네네. 그러면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라이프였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죠. 근데 유태인은 미리 얘기를 하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이런 직업은 돈을 이렇게 버는 거고 월급이 얼마고 그리고 되려면 뭘 해야 되고. 한국은 똑같이 하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 국영수 공부하고 대학교 가야 되고 또 대학교도 이름 있는 대학교 가야 되고 그렇죠. 또 졸업하면은 남들이 가는 거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너 애가 저쪽으로 가, 넌 이쪽으로 가. 경쟁이 덜한 대로. 그렇죠. 저 크라우드가 있으니까 넌 이쪽으로 가. 그러면 그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 하나 돈 못 벌 것 같아. 그럼 다 이쪽으로 가야 되지. 그런데 이제 한국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갔을 때 실패했을 때는 내가 그 두려움이 큰 거예요. 남하고 다른 거를 갔을 때 너무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남들이 가는 거 따라가지.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서 똑같이 망한다. 똑같이 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라이프는 남들이 가는 거 똑같이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돼. 너는 저래서 잘 되겠지만, 이런 얘기 하지 마. 웃기지 마. 너는 이래서, 그래. 너희 아버지 잘났잖아. 나는 아니야. 끝없이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가난이 반복이 되죠. 왜냐면, 호기심이 많아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됐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 갖는 사람하고, 쟤는 뭐, 아버지가 했을 거야. 저건 말이 안 돼.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후퇴를 하게 되죠. 아니, 저도 그런 거에 좀 빠졌었던 게, 월 200인가 300인가 이렇게 저축을 하면서 몇 %로 이제 이자율로 해서 복리 플러스 매년 투자에다가 계속 넣는, 그거를 해서 엑셀 시트를 돌려봤거든요. 근데 15년인가 20년인가 지난 시점부터 약간 말이 안 되는 숫자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이상한 너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애 10%만 벌어도 너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짠가? 그게 복리의 마법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존리 대표님이 진짜다. 해봐라. 야, 해봤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거 말이 안 돼서 그냥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길로 가보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 계산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구나.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어차피 나는 부자가 안 될 거야. 그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써버리지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러면 내가 월급 400만 원 받으면 다 써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지 뭐. 이렇게 이제 되죠. 그게 이제 너무 잘못된 거죠. 그걸 이제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 굴린 이 작은 돌멩이가 나중에 이만한 바위가 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금융 교육인데 우리 한국은 너무 그런 걸 도외시했어요. 그리고 일단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얘기를 너무 금기시했죠.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은 이제 패가망신. 네. 네. 요새 좀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바뀐 건데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투자를 두려워하고 그 잘못된 투자 방법을 갖고 있고 네.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메리트 자산운용이 1등 했더라고요. 뭐가요? 그 기사 봤는데. 어떤 기사? 운용 성과 1위 뭐 이런 거 했죠. 아니 근데 그 중요하지 않은 게 다음 달에는 또 꼴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네. 이 단기적인 거에 막 그렇게 그런 신문 기사를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네. 내가 무조건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경제 독립을 위한 거, 노후 준비를 위한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간에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주식은. 네. 항상 사람들이 잊어버리는데 지금 수익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네. 이제 20년 후에 내가 정말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 때, 그때 찾았을 때, 그때 내가 이걸 꾸준하게 했더니 10배가 되기도 하고, 20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게 100배가 되기도 하고. 그게 투자예요. 네네. 나한테 유일하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통스럽게 해요, 사람들은. 어저께 올라갔는데 오늘 또 왜 빠졌지? 그러니까. 네. 똑같은 거를 가지고 한 사람은 놀러 다니고 한 사람은 네. 그냥 매일 신경 쓰는 거예요. 왜 빠지고 올라가고 뭐 공매도가 어떻고 또 이상한 또 지식은 있어가지고 네. 막 공매도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뭐 항상 누구를 비난하게 되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지금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어떤 거를 좀 사면 될까요? 펀드를 사야 돼요. 펀드인데 제일 먼저 투자할 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다 직장이 있잖아요, 대부분. 직장인이죠. 네, 그러면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퇴직연금이 대부분 원금 보장형에 있어요.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DB형인지 DC형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네네. DC형인 경우에 이제 DB형 DC형은 아시죠? DB형 DC형이요? 그거 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제 뭐 이렇게 성과 관계없이 줄고 뭐 운영할 수 있고 이런 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그 거의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DC형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DC형인데 그걸로 이제 주식형 펀드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네. 40%에서 50%가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금 보장형은 거의 없죠. 네네네. 근데 한국은 다 원금 보장이에요. 그래서 DC형 중에서 네. 주식 투자 비중이 얼마라고 보세요? 한국이? 한국이요? 한 40~50%라 그랬으니까 한 20%, 30% 정도. 2.7%. 그거의 10분의 1이네요. 20%다. 2%요? 2%. 2.7%. 그러니까 3%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왜 그런 선택을 하지? 네. 그러니까 지극히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원금 보장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들어있는 거는 뭐에다 넣어야 돼요? 주식형 펀드에 넣어야 돼요. 주식형 펀드? 네. 아무거나? 아니, 아무거나 아니고 이제 좋은 펀드를 골라야죠. 네. 메리츠 펀드, 예를 들어 메리츠 펀드에 넣고. 네네네. 근데 사람들은 자기 퇴직연금이 양질의 자금이거든요. 이거 네네. 오랫동안 투자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놔둬요. 원금 보장이. 그리고 빚을 내서 자기 개별 주식 투자해요. 그렇죠. 최악이지. 세금 혜택도 없죠. 요거는 세금 혜택이 큰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내 개별 주식 투자하려고 그래요. 빨리 벌고 싶어갖고. 네. 그래서 내 종목 하나 찍어서 그냥 그걸로 쇼부로 보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억지로 빚을 내서 1,000만 원 구했어요. 네, 쥐어 짜가지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어떤 그 정보를 하나 찍었어요. 네. 그래서 100% 벌었어. 네, 2,000만 원 되죠. 2,000만 원 되죠. 네. 그래도 노후 준비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00만 원 더해진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죠? 아니죠. 근데 내가 오늘도 10만 원 하고, 오늘도 또 돈 생기면 50만 원 하고, 또 없을 때는 못 하고, 매일 그렇게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투자했더니, 네. 30년 후에 보니까 그게 20억이 됐어. 이런 거예요. 그게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쵸. 이거 진짜 그거다.
빚을 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이득이 1,000만 원 나잖아요.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근데 빚이 1,000만 원 생기잖아요. 그 인생 바뀌어요. 진짜. 그렇지. 빚 1,000만 원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은 영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금저축펀드하고 퇴직연금으로 어차피 그 돈은 있는 돈이니까. 그 퇴직연금은 어차피 있는 돈이니까 투자하고 그 빚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연금저축펀드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1,800만 원을 내가 무조건 채워야 되겠다. 내가 그게 세금 혜택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1,800만 원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1년이면은 그 한 달에 얼마 돼요? 한 150만 원 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150만 원 못하지. 너무 크네.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럼 50만 원이라도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커피 끊어야지. 그치. 커피 끊으면 할 수 있네요. 그렇죠. 3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20만 원만 어떻게 구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이게 커피가 나오는 거구나. 그렇지. 커피 나오지.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옷을 좀 비싼 거 사고 싶은데. 담배 피는 사람은 좋겠네요. 담배 끊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건 내가 놀러 가는 걸 되게 좋아했다 그러면 놀러 가는 거를 안 해야 되겠다. 차를 팔아야죠. 차를 팔아야죠. 차를 팔고. 차는 크니까 사실. 차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차만 없으면 한 달에 90만 원은 내가 투자할 수 있거든요. 빙고 거기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150만 원 채우려면 커피 끊고 담배 끊고 차 팔면 150만 원 되니까. 되죠. 그게 그 얘기 시작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꾸준하게 투자하면 그거 뭐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나는 내가 이미 부자 되는 길로 들어선 거고 20년 후에는 이게 내가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겠거나 희망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차 어차피 강가돼서 날아갈 거. 그거 친구 거 빌려 타는 게 최고지. 그러니까 급할 때 쏘카 타고 택시 타도 되고요. 그리고 한국 택시값이 너무 싸요. 택시 타는 게 100배 낫죠. 택시가 싸게 먹히죠. 그죠? 맞죠. 맞아. 지하철도 잘 돼 있고. 출퇴근만 택시를 타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의 근원이 이 연금저축펀드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인이 내가 돈을 어디서 마련해? 라는 물음을 들으시니까 그럴 거면은 너 담배 피니? 너 커피 마시니? 차 맞아요. 있니? 그거 3개 일단 빼봐.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라는 건 되게 좋은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만 원까지는 이제 거기 그 세금을 환급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약 이제 월급에 따라 틀리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 젊은 월급쟁이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 투자하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되면 약 13%의 아무것도 안 해도 14%의 수익률이에요. 그냥 깎아준 세금을 그만큼 깎아줘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4%씩 그 복리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세금의 이연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배당소득이 있고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죠. 근데 안 내도 돼요. 55세까지. 내가 55세까지 세금 안 내고 그냥 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풀로.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야 될 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세금 나가야 되는 돈이 안 나가고 그거를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중에 내가 세금을 55세 넘어서 찾으면 그때 세율이 무지하게 싸요. 세율도 싸고 그때 동안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근데 이거를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돈이 나오면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 중에서 20%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놔두고 개별 주식 하려고 그래요. 이거 일단 기본을 안 하고. 기본이죠. 걷지도 않고 뛰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는 건 다 받아 먹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펀드라는 거는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강제성이 있다는 게. 내가 찾고 싶어도 못 찾잖아요. 강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그 많은 그 백만장자가 생기는 이유가 이 401k라는 퇴직연금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의무로 넣게 돼 있나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그 퇴직연금의 그 DC형이 401k라는 플랜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그걸 들잖아요. 그러면 세금 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안 하면 바보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회사에서 매칭을 해줘요. 내가 100만 원 하면 회사가 50만 원 넣어줘요.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하면 바보죠. 그렇죠. 대신에 60세까지 못 찾아요.
그래서 60세가 되니까 그 돈이 네. 몇백만 불이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 퇴직연금을 14년 전에 똑같이 미국의 40K인가 도입을 했는데 네. 잘못 운영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주식에 들어가지 않고 은행 예금에 들어갔죠. 그게 안타깝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 이제 제도의 결함이고요. 제도의 결함. 그다음에 교육에. 그렇게 못되죠. 그러니까 이게 닭이 네. 먼저 닭이 먼저인데, 네. 미국인 1980년부터 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아지게 되고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는데, 한국은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아니다. 지금 한국 주식은 너무 싸요. 이건 너무 싸다. 그런 기업들 너무 많아요. 네네. 근데 한국에 이런 보통 사람들의 매스컴이나 이런 거는 한국은 안 좋고 미국은 올라가고 한국,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지?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 하나만 해도 시가총액이 3,000조잖아요. 네. 한국 다 합한 거 몇 조예요? 뭐 한 3,000조 되나요? 2,000조. 2,000조요? 한국의 삼성, LG, SK 다 사도 2,000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애플이 3,000조예요. 하나가. 어떻게 더 싸요? 한국이 싸게 느껴지네요. 그죠? 네, 한국 싸요. 근데 한국 원래 싼 거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에이 웃기지 마.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거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가난하게 되겠다고 노력하는데 내가 어떡하겠어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이다. 지금 엄청 거의 1년 내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2,500포인트 혹은 그 이하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것을 돌아서는 걸 보고 그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최악이죠, 최악. 그 투자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죠. 그건 투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스테이 인베스트 해라. 네. 스테이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2,800에 시작했어요. 네. 그때 2,500까지 간 거예요. 네. 나는 2,800에도 하고 2,700에도 하고 2,500에도 하고 2,300에도 하고 나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500 될 거니까 일단 다 팔았다가 맞아요. 2,500 되는 순간 다 사라. 그건 최악의 투자 방법이에요. 그때부터 사 모으기 시작해라. 절대로 그거는 맞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나도 펀드 매니저였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펀드가 그렇게 운영됐다 그러면 네네. 저는 당장 잘리죠. 진짜요? 그걸 당장 잘리죠. 펀드 매니저들도 타이밍을 안 하나요? 이거는 옛날에 했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 펀드 매니저들이 그 당시는 그런 걸 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100% 잘리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럼요. 이제 옛날 스타일이구나. 똑똑해졌죠.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죠. 언제나 이제 스테이 해야 된다. 스테이, 풀리 인베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이면 되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몇 퍼센트를 투자되어 있냐면 한 97%. 네. 항상 투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3%를 왜 갖고 있냐면 이제 돈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환매. 네, 그때 그거 맞춰줘야 되니까. 네네. 한번 내는 거죠. 와, 97%를 주식을 담고 있어요. 그럼요. 주식형 펀드인 경우에. 그럼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회사가 50개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가끔 이제 그 상황에다 조금씩 바꾸죠. 이제 점점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팔고 또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죠. 그렇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의 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그 A라는 회사가 이제 아무리 적어도 5년 정도는 갖고 있죠. 그거를 가지고 가면서 조금씩 바꾸죠. 네. 근데 이게 신기하게, 이제 세상이 변하잖아요.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데를 조금씩 옮겨가다 보면, 이제 옛날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거를 점점 비중이 줄어들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돼요. 오랜 시간 투자해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없던 기업들이 있죠. 옛날에 처음에 펀드 매니저 할 때는 이제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장치 산업, 제지.
뭐 종이 만드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 네. 케미칼. 네. 옛날에는 그래도 한국에 돈을 많이 벌었죠. 네. 근데 점점 부가치가 높은 거 하다 보니까 케미칼 주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한 게 아님에도.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런 방향으로 네, 가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지업도 없어지고 또 노동 집약적인 건 당연히 없어지고. 네네. 근데 어느 한순간 내 포트폴리오가 제약주에 들어가 있거나 인터넷 기업에 들어가 있거나 게임에 들어가 있거나 네. 바이오에 들어가 있거나 헬스케어에 들어가 있거나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게 네. 갑자기 한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선택되어지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산업이 나타나고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기업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에 조금씩 옮겨가는 거죠. 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장기 투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 샀는데 철강 회사를 샀는데 그러니까 20년 기다렸더니 마이너스인데 무슨 소리냐? 네, 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포항제처럼 많이 갖고 있었죠. 엄청나게 갖고 있었죠. 네, 네, 네. 근데 중국이 나타나고 철강업이 더 이상 매력이 이루어지면서 네. 통신주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게임 서비스 업종이 생기기 네네네. 시작하고 그게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더 빨리 성장하고 더 좋은 것들이 내가 나타났는데 그때 내가 포항제철이 가장 훌륭한 산업이었지만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나면 이거를 굳이 안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카카오가 나타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럼 카카오 돈을 벌까 철강업에 돈을 벌까 카카오 돈을 당연히 벌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더 좋은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내가 팔았다가 다시 밑에서 잡고 이걸 하려고 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20% 벌면 빨리 팔아라. 또 20% 손해보면 손절매해라.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짧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알아요. 근데 카지노 간 거지. 카지노 가서 돈 번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뭐 있겠죠. 아니에요. 깡. 김민수님. 그 올인이라는 드라마 주인공. 그건 드라마고. 아니, 한두 번은 따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1년 동안 내가 저기 강원랜드에 사장님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고객 중에서 도박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냐? 빵. 제로. 패거 방생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 근데 부자 된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식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마켓 타이밍이라는 건 도박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도박하죠. 지금 비싸 보여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가격일 수 있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 주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8,000원 됐어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10년 봤더니 10,000원짜리가 50만 원 됐어요. 근데 8,000원 내기 의미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이나 8,000원이나.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반대로 10,000원 주고 샀는데 2만 원 됐어요. 팔았어요. 난 천재인가 봐. 10,000원을 벌었어. 근데 나중에 200만 원 됐어요. 바보죠. 그렇죠. 똑같아요. 오히려 이 마켓 타이밍 질문을 드렸는데 그 마켓 타이밍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은 굉장히 시시한 얘기예요. 그거는 너무 시시한 얘기다. 시시한 얘기예요. 그거 해서 2,500에 들어가서 내가 10% 더 벌고 시작하는 이런 거는 그거는 투자가 진짜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는 투자하기 가장 좋을 때는 지금이에요. 무조건 지금이에요. 뭐 가격과 상관없이. 왜? 왜냐면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걸 맞추는 거는 투기죠.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오늘 사면은 10년 후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좋은 걸 사야 된다. 좋은 펀드를 사야 된다. 그거죠. 그럼 오늘 살 때 오늘 내가 10,000원밖에 없어요. 10,000원 있어요? 10,000원밖에 없어, 오늘. 1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10,000원이라도 사야 된다. 무조건. 근데 제일 잘못 하는 거는 공부한다면 사는데 공부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뭐 요새 또 메타버스라는 게 또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코인도 얘기가 나오고, 뭐, 저기 산업이 막 발전하는데, 그걸 어떻게 공부해요? 내가 공부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거죠. 내가 그걸 왜 공부를 해요? 내가 그러면 반도체 공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공부 못 한다. 죽어도 뭐 공부할 필요 없다.
라이프 네. 스타일이다. 네, 투자는 네.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럼 회사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회사 주식을 계속 사라. 이거죠. 네. 근데 주식, 개별 주식 사는 것보다는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통해서 펀드부터 해라.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초적인 거니까. 네, 그거를 그다음에 일단 채우자. 놀러 다녀라. 왜 공부를 해서 사냐. 내가 잘하는 거 하고서 글로 돈 벌고, 네. 투자는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죠. 나는 그 놀러 가는 게 낫죠. 근데 자기가 공부해갖고, 야, 그냥 차트를 보고, 그냥 밤을 못 자고, 뭐, 미국 주식 할 때도 밤새고, 네. 그거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펀드라는 것도 저도 이제 가입을 해보려고 알아보니까. 아직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저 펀드 뭐, 그냥. 아니, 저 개별 주식 이제 좀. 아니. 뭐, 아까 이 펀드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펀드를 해보려고 봤더니, 펀드가 종목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그래요? 펀드가 그럴 수도 많더라고요. 있겠다. 예. 그 펀드에서 뭘 사야 되는지 잘 안 되는 펀드도 많더라고요. 잘 안 되는 펀드라는 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의 철학이 나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구나. 네. 그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주식을 갖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는구나. 네네. 이제 그거를 배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산 펀드가 펀드 매니저가 막 샀다 팔았다는 사람이면 안 맞는 거죠.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회사에 신뢰도 있어야 되고. 회전율.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글쎄 제가 우리 회사 뭐 선전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앱을 만들었어요. 앱? 예. 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펀드를 사게 되면 수수료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수수료를 아끼려면 직접 그 앱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싸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작은 돈, 절대 작은 돈을 우습게 보지 말고 오늘 당장 앱을 통해서 10,000원부터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통 셀러리맨들이 제가 부자 되길 바래서 펀드 이름도 셀러리맨 펀드를 만들었어요. 셀러리맨 펀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미국도 들어가 있고 한국도 들어가 있고 ETF도 들어가 있고 네네네. 다 들어가 있어. 그거 하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죠. 알겠습니다. 이거를 돈을 내가 모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천만에. 네, 그러면 이게 20년 있다 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 펀드 매니저는 전업으로 그걸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 방문한 것만 해도 500개 회사가 넘는데 1년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내 본업도 있고 또 잘 모르겠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런 유행을 바라는 거거든요. 내가 한 종목 잘 찍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되면은 내가 대박 될 거다. 몇 답을. 예, 그렇게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새로 상장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막 넣잖아요. 공모주요? 공모주. 나는 우리 공모주 같은 거 안 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또 5주 받아서 뭐해.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거에 관심이 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무조건 내가 아까 했던 연금저축펀드 10,000원도 넣고, 50,000원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끼리요, 생일 선물을 이제 물건으로 하지 말고 펀드를 선물하는 것도 좋아요. 미래를 선물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 얘기를 많이 해요, 친구들하고. 30년을 살아남는 회사라면, 웬만하면은 오르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내가 투자 기간을 30년을 두고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될 수 있죠. 적어도 몇십억은 갖고 있죠. 펀드에. 그거를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면 과거 100년 동안의 주식시장을 보면 결국은 우상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 따라 틀리지만은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500배 벌었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도요. 내가 따져봤을 때 넷플릭스가 200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좀 오래됐네요. 20년 됐죠. 근데 거의 망할 뻔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15,000원 내죠. 15,000원. 네네네. 15,000원 가지고 넷플릭스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 가입비 대신에 내가 이제 주식을 산 거예요. 그냥 한 달에 넷플릭스 주식을. 한 2억, 3억은 넘었겠네. 2억 2천. 한 달에 10,000원 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이 아니라 매일 10,000원이었으면 어떻게 되죠? 30배죠? 그러면 2억에 30배면 60억이죠. 60억. 커피 안 마시고 했으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에 내가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분이 좋죠. 나는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므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희망이 보이는구나. 그 너무 재밌죠. 미국은 주식을 왜 밤에 해요? 아니, 미국 주식하는 이거 한국이. 농담입니다. 알았어. 난 진짜로 들었네. 하여튼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데 사람들이 이런 거 펀드는 너무 널려 있으니까 오히려 왜 이런 거에 되게 혹하거든. 못 들어본 거, 처음 들어보는 거. 그래서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거꾸로 해요. 거꾸로.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저한테 사람들이 와서 난 아직도 마이너스 50%예요. 대표님 한번 봐주세요. 근데 이제 그 주식 그 이제 리스트를 보여줘요. 거기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회사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 왜 샀어요? 왜 샀더라? 아직도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유행을 바라고 사다 보니까 그 깊이 없이 이래서 이런 거예요. 어떤 바이오인데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거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그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봐라 주식이 위험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같으면 절대로 안 샀죠. 그러니까 전문가는 안 샀을 텐데. 스토리텔링이에요. 이 회사가 만드는 제약이 이것만 대박이 나면 대박 난다. 예, 이게 그러면 이게 뭐 전 세계 규모가 뭐 몇백 조인데 그 중에서 이 회사가 가져가는 게 뭐 5조 정도는 된다.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1,500개 안 되는데 적어도 10배, 20배는 된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에요. 근데 하나도 내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전혀 이 만드는 약이 뭔지. 그때 사람들은 그거 보고 많은 돈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해서 돈 못 벌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죠. 왜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건 리스크가 아니라 무모함이죠. 리스크라는 거는 계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 정도 리스크를 졌을 때 내가 어떤 리워드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의 몇 퍼센트를 리스크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업사이드는 뭐가 있고 다운사이드는 뭐가 있고 그 업사이드는 이 회사가 잘 됐을 때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지만 안 됐을 때 이런 시나리오가 있겠구나. 그게 어떤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막연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말하는 메타버스다. 그래서 막 상한가 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90% 확률로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예요. 그럼 메타버스로 돈을 벌고 있느냐?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막 상한가 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거죠. 옛날에 한국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3D 프린터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몇 번 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3D 컴퓨터로 정말 돈을 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3D 프린터가 와서 생산하는 거에 2.0 시대다. 막 그게 온다 막 그랬어. 그러니까 안 왔더라고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거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사실 돈 모으면서 공부한다는 선택보다는 그냥 펀드에 맡기는 게 작은 돈이라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연금저축펀드 하면 그게 하고 싶어도 1,800만 원 이상은 못 하거든요. 그거 먼저 채우려고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주식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게 고르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남들 얘기를 듣지 마세요. 남들 얘기를 듣지 마라. 절대로 듣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이 좋다는 거는 일단 의심하세요. 남들이 좋으면 왜 자기가 사지 왜 그거를 좋다고 그러지? 나만의 생각, 그리고 나만의 실패도 좋아요. 근데, 어떤 회사가 잘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회사에 다니는 거랑 연결된 회사라든가, 아니면 내가 아는 전문 분야에 있는 회사라든가, 그러면, 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를 알아보자. 그러면, 이 회사는 누가 설립했지? 몇 년에 설립했지?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있지? 과거 10년 동안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갔나? 아니면 그대로였나? 빚이 올라가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그 픽처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뭘 만들지?
너무 궁금해지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 회사가 비싼지 싼지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퍼가 얼마지? 시가총액이 얼마지? 네. 만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 따져보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말로 황금알이 될 수가 있거든. 왜냐면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야, 이거 진짜, 내가 괜찮다, 이거. 그러면 내가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이 너무 재미난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을 대부분 겪으려고 하질 않고, 차트를 보고. 빨리 하고 싶으니까. 예, 방송국에서 너가 이게 좋다, 나쁘다 하니까 거기에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잠을 못 자지. 근데 내가 이 회사가, 그동안 돈을 잘 벌고 있었고, 주당 순이익이 얼마고, 시가총액이 얼마고, 야, 이거 괜찮은 회사네.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한가 쳤다 그러면 잠을 더 잘 잘 수가 있어요. 야, 사람들 잘 모르는 거야, 이 회사를. 남들이 다 나쁘다고 해서 막 팔으라 그럴 때, 네. 그때, 되게 그럴 때는 이제 주식 가격이 과대로 반응을 해요. 팔으라 그럴 때 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이익이 안 좋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증권회사가 셀 레코멘데이션을 해요. 네. 팔아라. 이건 아니다. 가망이 없다. 그때 기회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식이 예를 들어서 그 악재잖아요. 네. 악재가 나타났는데 그게 회사의 이익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네.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그 회사가 망할 것처럼 얘기해요. 주가가 막 50% 빠지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 그거는 이제 그 현명한 사람들의 몫이죠. 그러니까 이거 할 자신 없으면 펀드. 예. 아니 펀드는 무조건 해야 되죠. 펀드 무조건 하고. 근데 이거는 엑스트라로. 이건 엑스트라로. 왜냐면 지적 유희네요. 왜냐면 세금 혜택이 있는 거 먼저 해야지. 그거는 일단 다 채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식을 하기 전에 일단 내가 연금 저축 펀드 맞죠? 네. 연금 저축 펀드 퇴직연금 DC형으로 하고 해야 되고 거기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연금 저축 펀드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는 1,800만 원. 요거 하고 돈 남으면 이제 주식해라. 그렇죠. 이걸 기본을 채우지 않고 주식을 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왜냐면 그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부터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리고 평범한 월급쟁이가 1,800원 내기 쉽지. 그죠. 어렵죠. 1,800이면 150씩인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들을 때는 그런데, 그래서 주식투자 성공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여유로움,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내가, 길게 보는 능력, 그 다음에, 내가 손해보고 이익 보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이 기업을 발굴했을 때의 기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갖고 싶은 거가 생겼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거 기업을 갖고 싶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식당이 있는데, 식당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 갖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갖고 싶은 거 있어야 돼요. 친구가 카페를 열었다는데 너무 잘 돼. 나도 좀 같이 하자. 지분 참여하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주식도. 내가 이렇게 주식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보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보니까 경쟁자가 나오기 힘든 거야. 그럼 내가 지분 갖고 싶잖아요. 갖고 싶죠. 그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많죠. 예를 들어서 그건 생각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애들 사교육비 막 과외, 아이 사교육비 쓰세요? 전 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때 대표님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학원에 아니지. 정말로 학원에 보내는 돈으로 메가스타디 주식 사는 게 낫지. 그죠. 그게 그거인 거예요. 그게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제 그 애들 엄마를 설득하기 힘들죠. 근데 그게 제가 사교육비 끊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아이들한테 사고 싶은 주식을 사줘라.
애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을 텐데.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게임 좋아하면 네. 야, 이 게임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한 주씩 살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주식 보니까 네. 나한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 대표님 나 주식 투자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요, 지금 내가 하루, 돈 생길 때마다 한 주씩 사주고 있어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이한테 돈 벌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네네네. 아이들이 이 투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네. 그냥 애한테 하나씩 사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증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가 참여하게 하고, 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이의, 네 인생의 첫 번째 주식을 골라보자. 맥도날드가 될 수도 있고, 코카콜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네가 처음으로 자본가가 되는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 한국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미국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네가 한번 골라봐. 그러면 이제 애가 나름대로 이제 막 골라보겠죠. 그렇죠. 그래, 그러면 이거 사기 전에 우리 같이 해보자.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얼마지? 그러면 이 회사 경쟁사가 어디지?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지? 일론 머스크가 몇 % 갖고 있지, 회사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너무 재밌죠. 이 회사가 뭘 만들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 애만 해도 생각해보면은, 그 MLB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사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상장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 이거 제일 좋아하는 모자인데, 이거 만드는 회사 어딘지 알아? 그렇지.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얘가 포켓몬스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포켓몬스터 닌텐도라는 데서 만든 건데, 이거 뭔지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샀을 경우에는, 이거 벌었는지, 손해를 봤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 포켓몬스터 만드는 회사 내가 갖고 있어. 그렇지. 이 느낌. 그러면 그 회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자라게 되면 아이가 이제 자본주의자가 캐피탈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하는 건 똑같은 거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국영수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이제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이런 걸 만들면 부자 되겠구나. 너 감자튀김 좋아하는데 엄마 못 먹게 하지. 근데 엄마랑 싸우면서도 너 먹잖아. 그 맥도날드 상장돼 있어. 너랑 엄마랑 싸우게 만드는 그것이 회사가 있어. 얼마나 맛있게 만들면 그걸 너가 그러겠니. 엄마는 못 먹게 하는데 얘는 그렇죠. 그거 먹고 싶다 그러고. 그렇죠. 떼쓰지 말고 그거 만드는 회사가 뭔지 찾아보자.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하고 싶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너무 갖고 싶어. 저는 그 영화 있잖아요. 네. 파운더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저기 네, 네. 맥도날드 얘기잖아요. 네. 그 사람이 네. 50살이 넘었을 때예요. 근데 그 맥도날드를 보면서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 거로 갖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애들이. 주식을 내가 갖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시시하게 10% 벌고 20% 벌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 그러면. 그쵸. 그게 정말로 진정한 주식 투자하는 그거죠. 네. 갖고 싶어 해라. 소유를 하고 싶어 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식당이 있는데 네. 식당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 예. 갖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갖고 싶은 거 있어야 돼요. 친구가 카페를 열었다는데 너무 잘 돼. 야, 나도 좀 같이 하자. 지분 참여하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주식도. 내가 이렇게 주식을 연구하다 보니까 네네네. 어떤 기업이 보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보니까 경쟁자가 나오기 힘든 거야. 그럼 내가 지분 갖고 싶잖아요. 갖고 싶죠. 그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많죠. 예를 들어서 그건 생각의 따름이에요. 만약에 우리 애들 사교육비 막 과외, 아이 사교육비 쓰세요? 전 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때 대표님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학원에 아니지. 정말로 학원에 보내는 돈으로 메가스타디 주식 사는 게 낫지. 그죠. 그게 거예요. 그게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게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는 그런 훈련을 해주고.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하고 엄마랑 같이 하고. 아빠도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냥
무조건 그냥 사서 증여를 해준다. 뭐 연간 얼마 골프 치러만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고. 네. 너 맨날 유튜브 보잖아. 유튜브도 회사가 있어. 그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아? 야, 같이 찾아보자. 그렇죠. 이거 유튜브로 얼마나 돈 버는지 찾아보자. 그렇죠. 얘네가. 그렇죠. 그거 하자는, 그거 애랑 하면은 엄마도 좋아하겠네요. 좋아하죠. 아빠가. 그러니까 학원 가서 국영수 공부하는 애들은 이 기회가 없죠. 그치. 그리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한국의 그런 교육 문화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 학교 끝나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학원 가잖아. 그러니까 학원 끝나고도 하면 되죠 뭐. 밤 11시에? 11시에 이제 아빠 술 한잔하고 들어와가지고 야 일로 와서 앉아봐라 이러는.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가지 않는 용기도 필요해요. 남들이 얘기하는 것만 5% 벌었다 10% 벌었다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게 좋아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끊임없이 남을 블레임하고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죠. 저 투자가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똑같은 얘기를 다른 채널에서도 봤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갈수록, 맞아. 이거를 해야겠다. 애랑 이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유태인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찍 시작하는 거도 있고, 가족하고 저녁을 같이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가족과 저녁을 같이 먹는다? 네,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아이하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나 오늘 회사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이한테. 오늘 아빠가 회의에서 회의를 했는데 일요일은 회의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왔는데 바이어가 일본에서 왔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 아이가 그걸 듣는 거예요. 듣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게 뭐야? 이렇게. 그렇죠. 뭘 사러 왔어? 그 아빠 회사가 뭘 만들어? 근데 경쟁자가 있어. 아빠는 어떻게 그거를 경쟁을 이겼어? 아빠가 하는 일은 뭐야? 이게 그래서 유태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숙한 거예요.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한국은 안 하지. 안 하죠. 그리고 아이야 너 가서 공부나 해. 그렇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게 내가 볼 때 제일 결정적으로 우리 아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도 안 하는데 애한테. 해야죠. 오늘 유튜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좀 성격이 이상하더라. 이런 얘기 다 하면. 그러니까 아빠가 왜 유튜브 하다가 힘든 건 이런 게 힘들었어.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 그렇지. 그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존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 우리 이런 얘기를 아이가 훨씬 더 그런 스트리트 스마트가 되죠. 너 포켓몬스터 왜 좋아해? 그 많은 게 있는데 왜 피카츄 좋아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게 좋은 아빠 되는 길인데, 진짜로.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하죠. 유태인처럼. 아빠도 좋아하고 애도 좋아하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들도 회식은 그만하라는 거예요. 맞아. 정말 느끼는 게 많네요. 애랑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모르는 아빠들한테 정말 좋은 가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럼요. 돈 얘기를 같이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도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죠. 막연하게. 당연히 부자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솔직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은 솔직하지가 않아요. 아빠 월급이 얼마인지. 그 얘기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면 아이는 돈이 한없이 나오는 줄 알아요. 맞아. 그러니까 막 사교육비를 100만 원 쓰면은 우리 집은 돈이 많은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컸을 때 아이들이 우리 집이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제 늦었죠. 10살이면 10살대로. 네. 20살이면 20살대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투자에 관한 그 하는 거는요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훌륭한 인베스터로 만들어야 돼요. 투자가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원하는 건 많겠죠. 나는 뭐 하고 싶어.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투자가는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기 직업 선택할 때라든가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이거는 아주 베이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금융인으로 키워내는 것도 좋아요. 한국의 금융의
뭐라 그럴까요? 경쟁력이 세계에서 죄송하지만 거의 꼴찌에 가까워요. 아, 우리나라 여의도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돼요. 아, 진짜요? 네. 되게 의외인데. 의외죠. 예.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금융에 대한 불신, 네. 예를 들어서 원금 보장이라는 거를 신봉한다든가, 네. 또 위험을 택하는 거를 두려워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복합적이죠. 네. 미국 같은 거 보세요. 자산운용업이 수백조, 수천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은 자산운용업이 가장 밑에 떨어져 있죠. 은행이 제일 크죠. 네, 은행이 제일 크죠. 네, 또 보험회사가 크죠. 네. 자산운용사는 저 밑에 들어가 있죠. 네. 거꾸로 돼 있죠. 자산운용사가 미국은 제일 크죠. 투자하는 그런. 근데 은행이 큰 거는 좀 문제가 있죠. 네. 은행이 큰 거는 옛날 비즈니스죠. 자산운용사가 커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예대 마진이 더 크다는 건 약간 이상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업이 나가는 거는 네. 이제 그 주식을 발행해서 커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은행이 네.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한 그 도전 의식이 없는 거죠. 네.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네. 부자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한국에서 네. 90%의 사람들이요 가난하게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0%의 인구의 10%는 계속 부자가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은 그 배당을 받잖아요. 배당 받죠. 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주는 배당의 90%를 10%의 인구가 가져가요. 아, 배당의 90%를 10%가 가져간다? 네. 나머지 90%는 네. 이런 배당 소득이라는 것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밖에 없는 거예요. 월급 갖고 부자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90% 사람들을 고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셀러리맨 펀드 만들었고, 아이들 펀드 만들었고, 주니어 펀드 만들었고, 가정주부들, 월급쟁이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앱을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커피 마시지 말자고 하는 운동을 하는 게, 그 돈부터 하자. 그게 작은 돈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돈이 3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엄청난 파워로 온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존리 대표님 모시고, 이거 1년에 한 번씩은 존리 대표님 모셔가지고 다시 생각을 씻어야 돼. 이 뇌를. 그렇지. 한 번씩 씻어줘야 근데 2년 전에 만났는데 아직도 펀드를 안 한다는 건 나한테 샤킹이야. 아니, 주식은 쌌어요. 안 된다고요. 펀드를 해야 돼요. 펀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배우자도 해야 돼요. 와이프도 하고. 1,800만 원씩 두 배면 어때요? 3,600만 원이죠. 그러니까요. 작은 돈 아니에요. 엄청 큰 돈이죠.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존리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하고요. 그 결론적으로 저는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투자에 대한 즐거움을 가져라. 그리고 돈이 10% 올라가고 20% 떨어지는 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연금저축펀드 반드시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